자, 이번에는 47의 11번 문제로 다음 탄화수소 중 기하이성차 가능한 걸 찾으래요. 탄화수소에서 기하이성차 가능하려면 이중결합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그런 다음에 동일, 뭐 예를 들어 동일 H와 뭐 CH3 있다면, 자, 이렇게 되면 시스.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되게 되면 서로 크로스한 거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하면 이게 바로 트랜스 해서 이중결합 있어야 돼요. 삼중결합 안 돼요. 그랬죠? 삼중결합은 어?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지금 하나씩밖에 못 결합되잖아요. 그렇죠? 선형 분자고. 그러니 기하 같은 거는 시스트랜스라는 기하 이성차를 가질 수 없다. 알았죠? 그다음에 또 단위결합 있는 거. 단위결합 있는 거 역시 기하 이성을 가질 수 없어요. 단위결합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뭐 이렇게 하면 CH3에 그다음에 뭐 여기 CH3에 H 있으면 같은 면에 있네 하고 싶은데 빙글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빙글 돌면서 가능하다. 사실상 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단일 결합이 있는 경우도 역시 기하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1번 바로 AN으로 끝나는 거 보면 에테인 하면서 얘는 탄소 단결합이니까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에틸 하면서 삼중결합 있는 거니까 삼중결합 탄소 삼중결합 있는 거니까 역시 안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은 에테인 하면서 딱 우리 이 조건 만족하네. 그쵸? 그리고 1, 2 다이크로로 에텐이래요. 그러면 우선 탄소 이중결합 있고 그다음에 1번, 2번을 한다면 C의 1번과 2번 이체 CL이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1번 이치와 2번 이치의 CL이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앞에 게 시스, 뒤에 게 트랜스에서 2번이 가능하네요. 바로. 자, 그리고 나머지 4번과 5번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서 4번은 크로로 사이클로 헥센 하면서 사이클로 헥센 하면서 우선은 단순 2차원 구조로 그린다 치면 우선 사이클로 헥센 하면서 육각형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 있다. 하면서 여기는 이중결합 있고 이중결합 존재하니까 시스트라스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세요. 얘는 반드시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스형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시스형으로 있을 수밖에 없더라. 그다음 1번, 2번에 또 다이메틸 CH3, CH3 이렇게 더 있긴 하지만 여기가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로만 있어야 된다. 트랜스로는 불가능했죠. 이게 트랜스로 있으면서 고리를 만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더라. 4번 2n 있지만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다음 또 사이클 엑센 마찬가지겠죠? 안 돼요. 알았죠? 이 경우는 누구만 가능하다? 시스만 이렇게 이와 같이 돼서 시스만 가능해야 된다 해서 안 돼요. 그 답은 2번 됐어요. 이번에는 47의 12번 문제. 자, 얘는 이온성 고체 NaCl 나와 있죠? 그러면서 자,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지금 크기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둘이 똑같으니까 이걸 CL 마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L 마스, 큰 이온인 CL 마스가 먼저 무슨 배열 갖고 있다? 얘는 FCC, 면심입방 구조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팔면체 틈에 누가 들어있는 거다? Na 플러스가 들어있는 것이다. 봐봐요. 현재 팔면체 틈. 자, 여기 이렇게 8개가 만드는 팔면체 틈에 누가 들어있다? Na 플러스 들어있다. 됐죠? 그러면서 요 큰 거 얘가 이제 Na 플러스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 Na 플러스 역시 배열은 무슨 배열이다? 얘 역시 면심입방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서로 팔면체 틈에 들어있는 꼴. 그래서 상대 이온의 배수수, 체인저 원자수 하면 팔면체 틈, 팔면체 틈에 들어있다 보니까 6개의 상대 이온에 맞닿아 있다. 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 셀당 원자수를 보면 원자수는 둘 다 면심입방 구조이기 때문에 4개 존재비는 1대1 따라서 화학식은 NaCl 된다라 하면서 자, 요 표를 여러분이 이 표를 완성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번 Na 플러스에 가장 근접한 Na 플러스. 자, Na 플러스 CL 마스 우선 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CL 마스 빼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요. 면심입방 구조만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배수. 그럼 면심입방 구조에서 배수하면 몇 개? 그 12개죠, 12개. 얘는 12개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a 플러스에 가장 가까운 CL 마스. 이건 지금 바로 여기 위에서 했던 바로 상대 이온 배수, 체인저 원자수 6개인 거죠. 따라서 서로 같은 게 아니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가장 근접한 두 Na 플러스 사이의 핵간거리는 자, Na 플러스와 Na 플러스 바로 요 거리가 되겠죠. 요 거리. 요게 가장 가까운 같은 이온 Na 플러스가 핵간거리. 그러면 얘는 이 거리랑 또 같으면서 소위 뭐가 되나요? 얘는 빗변의 절반. 빗변은 한 변의 길이를 A라 잡았을 때 빗변은 루트 2 A고요. 그것의 절반. 이게 바로 Na 플러스 간의 최단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와 Cl 마스는 핵간거리. 자, Na 플러스 여기 있고 Na 플러스 여기 있고요. Cl 마스 여기 있으니까 최단 거리는 얼마인 거예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한 변의 절반, 2분의 1 A죠. 따라서 앞에 거는 뒤에 거의 몇 배? 루트 2배네. 그렇죠? 루트 2배다. Na 플러스 간의 핵간거리는 Na 플러스와 Cl 마스 간 핵간거리의 루트 2배 하면서 루트 2배다. 니은번 맞았어요. 마지막 디귿번 단세포당 CL마스의 개수는 몇 개? 아까 4개라 썼죠? 4개다. 당연히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됐어요. 이번에는 47회 13번 문제. 자, 현재 이 문제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학조합에서 CO, CO2, CO3만 있을까 나왔는데, 자, 여기 CO나 CO2는 우리가 분자 구조, CO는 얘는 삼중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 한 쌍씩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죠. 형식자도 표기해보면 탄소 쪽이 마이너스, 산소 쪽이 플러스, 이게 CO예요. 그 다음에 CO2는 뭐 너무 유명하죠?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양쪽으로 있는 구조 선형 분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CO3 마이너스 이가. 자, 얘는 탄산음이온으로 얘도 역시 엄청 유명한 거기 때문에 사실 분자 구조 외우는 정도 단계까지 가는 게 좋은데, 자, 지금은 자 그냥 우리 VSEPR 뽀롤 1, 2 배운 걸로 한번 분자구조 예측해보죠. 그러면서 자, 중심원자 탄소에 원자과 전자 4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가니까 전자 2개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주변 원자 산소 있네요. 그러면 뽀로로 2죠. 산소가 3개 있는데 얘네들은 2를 곱해서 빼준다. 그러면서 나누기 하는데 어차피 제로죠. 그럼 나누기 2는 생략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얘는 입체수가 얼마 되는 거예요? 입체수가 3 플러스 제로에서 3. 따라서 sp2 소비탈. 그러면 한가운데 탄소가 있으면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은 평면 삼각형이고 비공유전자성 없이 산소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 원자부터 옥텟 규칙 만족해야겠죠? 그러면서 결합다리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더라 하면서 하나 넣어주고 나면 옥텟 규칙 만족되고 주변 원자도 비공유성 넣어주면서 옥텟 규칙 만족시켜주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형식 하나 찾으면 위에는 산소는 결합다리 2개 있는 거니까 제로 되고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 빼기 결합다리만 4개니까 바로 제로 됐죠? 자, 그런 다음 얘는 공명구조 가능하죠? 아까 결합다리 하나 이렇게 더 넣어줄 때 여기 하나 있던 거에서 하나 더 넣어서 옥텟 규칙 만족할 때 여기 위로 넣어줄 수도 있고 아래 넣어줄 수도 있고 오른쪽 넣어줄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3가지 있다면서, 그러면서 그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은 거죠. 그쵸? 똑같은 거로 자, 이렇게 자, 비공유성 우선 잠깐 빼놓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들은 뭐다? 회전만 시키면 똑같은 거다. 결과적으로 공명구조. 즉 이것은 뭘 갖는다? 얘는 공명을 갖는다.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더블과 싱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명 관계이다. 그림상은 더블 싱글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표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더블 싱글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사실은 공명에 의해서 CO 결합, 모든 CO 결합은 모두 동일하게 돼 있죠. 동일하다. 즉 결합 길이도 동일하고 결합 세기도 동일하고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이거 또한 얘는 평면 삼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요 내각, 여기 내각은 공명에 의해서 더블 싱글 이런 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하게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기 내각도 역시 120도. 이렇게. 자, 그러면 CO부터 CO3-까지 모두 해석 다 했고,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1번부터 CO의 탄소 원자는 sp 혼성 맞죠? 지금 선형하면서 여기 보면 sp 혼성이 될 수밖에 없죠. 좀 보시면 탄소의 주변 원자 산소 하나, 비공유 한 쌍 이렇게 돼서 입체수는 얼마? 입체수는 2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따라서 얘는 sp 온성 맞았고요. 그 다음에 2번 CO2는 영구 쌍극자 모멘트 뮤가 0이다. 쌍극자 모멘트 뮤 0인 거 맞죠? 현재 산소 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생기는데 오른쪽 왼쪽 똑같이 생기니까 서로 상쇄되더라.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해서 2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CO3- 이거는 3회체 구조가 아니라 평면 삼각형이었죠.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CO3- 이거는 공면구조. 아까 공면구조 있다고 했었죠. 이중결합이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거나 공면구조 세 가지 나오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자,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 화학종은 모두 반자성이다. 반자성이다 하는데 자, 여기 이원자 분자 있죠?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CO 같은 경우는 MO 이론으로. 이 경우는 MO 이론 가지고 풀면 돼요. 전기적 성질. 그러면서 CO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MO가 이렇게 생겼고 탄소의 원자과 전자 4개, 산소의 6개 합치면 10개, 10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짝을 다 짓죠. 그래서 반자성이다.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우리 MO, CO2, CO3 마시니까 3원자 이상의 분자 MO는 일반학 수주에선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MO 이론 가지고 상자성, 반자성, CO2나 CO3 마시니까는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상자성, 반자성을 구하냐면 그냥 루이스 구조 가지고 요 루이스 구조, VSEPR 구조 이거 가지고 구하면 돼요. 이걸로 구하면서 비공유전자쌍 짝을 이뤘다. 여기도 짝을 이뤘다. 결합달에 얘도 짝을 이룬 것이다. 소위 콜전자만 없다면 VSEPR 구조 모양에서 콜전자만 없다면 즉 비공유전자쌍 결합 다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전부 다 짝을 이룬 것이다. 반자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CO2에는 홀전자 전혀 없죠. 전부 다 비공유전자쌍 또는 공유전자쌍 쌍으로 다 존재하니까 이는 최종 뭐가 된다? 반자성이 돼요. 알았죠? 또한 CO3-가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결합다리 얘는 공유 전자쌍. 여기 공유 전자쌍 하나, 두 쌍 하면서 역시 여기도 모두 다 쌍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홀전자가 전혀 없다. 역시 반자성 이렇게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3원자 이상의 분자에서는 대부분의 반자성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아니라면 NO2 이 경우는 제가 수업 전에 외워달라 했었죠? 얘는 질소에 홀전자 있고 이중결합오, 단위결합오, 공명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형식전환도 산소에 마이너스, 질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내각은 비공유전자 쌍이나 비공유전자 한 개로 있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120도 내각보다 크다. 자, 이거는 VSEPR에 예외되는 분자이고 하다 보니까 별 수 없다. 암기하라.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러한 좀 어려운 분자인데 이런 거는 자 이런 거에 보면 여기 홀전자 있으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 경우는 상자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라디칼 CH3 라디칼 이렇게 점 찍어주면서 이게 점 찍어주는 이런 분자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라디칼이에요. 이런 게 바로 라디칼이라 불리는 건데 이런 라디칼에는 홀전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역시 상자성이 되겠죠. 이런 게 상자성, 이런 게 상자성. 라디칼은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점 찍혀 있다. 라디칼 이것도 사실은 그렇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라디칼 분자인 거예요. 라디칼 분자인 건데 여기서는 점 찍어주지 않죠. 근데 여기는 CH3 같은 건 점 찍어줄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이 이런 라디칼이 아닌 이상은 반자성, 라디칼이면 상자성. 언제요? 언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3원자 이상의 분자에서. 알았죠? 이와 같이 접근해서 풀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세 가지 화학종 모두 다 반자성이다. 맞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CO2 마시가가 삼연체가 아니라 평면 삼각형이다 하면서 답은 3번 됐어요. 이번에는 47회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예전에 MD에서 먼저 나왔던 문제인데 살짝 보기만 살짝 다르게 해서 사실상 유사하게 나왔죠. 자, 아무튼 보죠. 현재 이원자 분자 A, B가 있대요. 이들은 둘 다 이주기 원자. 이주기 원자는 아래 정보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현재 ES2P 여기도 ES2P 현재 원자과 전자 오비탈만 나온 것 같은데 ES2P 하니까 이주기 확실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A와 B의 원자과 전자 총합은 11개래요. MO는 아래와 같이 되고 그러면 11개 아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죠? 딱 맞고 11개 맞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MO 갖고 해석하면 우선 결합차수 본드 오더는 여기 아래는 본딩 안티본딩 꽉 찼으니까 바로 상쇄시키고 위에 걸로만 하면 본딩이 6개 안티본딩 1개 하면 6 빼기 1 나누기에서 결합차수 2.5차 그리고 홀전자 존재하니까 상자성 이게 바로 AB의 결합차수와 자그적 성질이에요. 자, 우선 이와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런 다음 보기 기억부터 결합 길이는 AB와 AB 플러스. AB 플러스면 여기 딱 이런 게 AB 플러스죠. 그럼 AB 플러스는 결합 차수. 결합 길이 비교하려면 결합 차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합 차수 몇 차? 3차. 결합 차수가 증가하면 결합 길이 짧아진다. 그럼 본드랭스 기억번 본드랭스는 AB와 AB 플러스 중 누가 더 길다? 결합 차수가 더 작은 AB가 더 길다 해서 짧다라는 기억번 틀렸네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B는 결합차수가 2.5차다. 우리 제일 처음에 찾아놓은 거였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AB 플러스와 일산탄소는 등전자 화학종이다. 자, 디귿번 등전자래요. 그러면 전자수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수. 그러면서 CO부터 봅시다. CO. CO 보면 탄소 6번 원자, 산소 8번 원자. 그러면 전자 몇 개요? 전자 현재는 6 더하기 8하면 14개의 전자. 아, 근데 참, 전자 총수라면 좀 불편하겠네. 왜냐면 여기가 원짝과 전자 총합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갑시다. 그냥 그대로 가죠. 원짝, 그러면서 아무튼 전자 14개 있고요. 그 다음에 AP. AP 플러스랬어요. AB 플러스 하면 우선 A는 원짝과 전자 A와 B의 원짝과 전자 총합은 11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현재 1s 의 전자 꽉 찬 거. 요건 현재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자과 전자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거 2개, 2개. 4개 우선 플러스 해야겠죠? 자, 그런데 AB에서 원자과 전자 총합이 11개 더하기 속겁제는 1s에 있는 전자 4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현재 플러스 이온이니까 전자 하나 빼야겠죠? 그러면 15 빼기 1 해서 최종 몇 개? 얘도 14개. 그러면 CO랑 똑같은 전자수를 가지니 등전자다. 맞았네요. 됐죠? 자, 전자수만 똑같으면 등전자라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디귿번도 맞았다. 답은 니은과 디귿 됐어요. 자, 이번에는 47의 15번 문제. 자, 그림은 500켈빈에서 같은 몰수, 동일 몰수라네요. 동일 몰수 이런 개념 중요하죠. 현재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기체 분자 운동론의 속도 분포 그림으로 여기서 면적은 몰수랑 관련있다. 그래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몰수가 큰 거죠. 그렇다면 현재는 같은 몰수니까 둘의 면적은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같은 몰수 됐고 그 다음에 A가스와 B가스의 속도 분포. 아까 말했는데 속도 분포 딱 맞죠? 속도 분포 나타낸 것이라면서 A의 VRMS보다 B의 VRMS가 더 크네요. 지금 온도 똑같은데 B가 더 크다. 그 얘기는 몰질량이 A와 B 중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더 컸기 때문에 B가 더 빨랐던 거죠. 자, 됐고 그런 다음에 보기 볼까요? 기억부터 기체 A의 모든 분자는 운동회자 같다. 아니죠. 속도 분포가 나타난다는 것은 빠른 놈, 느린 놈이 있다. 마찬가지로 운동회에도 큰 놈, 작은 놈이 있다. 이런 거죠. 그쵸? 분포가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기억법 바로 틀렸고, 니은번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아까 우리 읽으면서 찾은 거였고, 그 다음에 디귿번 평균 운동회지. 평균 운동회지는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온도가 현재 같다 했으니 둘은 같다 해야겠죠? 그래서 맞았다. 답은 니은과 디귿 됐어요. 이번에는 47의 16번 문제. 자, 요즘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상 이제 고등과정의 수능에 출제되다 보니까 대학과정은 거의 출제하지 않고 있긴 한데, 자, 그래도 갑자기 또 마음 바뀌어서 출제할 수 있기도 하니까 알아두자 하면서 이 문제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소위 원소 분석이라는 걸로 이걸로 먼저 무엇을 하냐면 현재 여기는 탄소와 수소로 나와 있으니까 탄소, 수소 이걸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 탄소 대 수소의 질량비, 질량 존재비를 먼저 우리가 구해내요. 그러면 이 존재비를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존재 몰수비가 나오게 돼요. 몰수비. 그럼 이 몰수비 정보 가지고 얘를 정수화시키면 이 정수화시킨 정보는 얘는 누가 되더라? 그대로 뭐가 되더라? 실험식이 돼요. 실험식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험식을 해서 가상으로 만약에 실험식이 CH2였더라 뭐 이렇게 나온다면 자 이게 실험식이 이렇게 이거를 원소 분석을 찾아낸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실험식을 최종 분자를 이용해서 자 이 분자량은 얘는 뭐랑 같아야 된다? 방금 위에서 말한 이 실험식의 일물의 질량 이걸 우리는 실험식량이라 불러요.
실험식량이라 부르고 거기에 곱하기 n한 것이 분자량이다 하면 우리는 최종 뭘 구해야 된다? 위에 이제까지 정보 가지고 분자식을 구하게 된다. 이 분자식은 자 위에 예로 했던 걸로 계속하면 요 n 값을 실험식에다 곱한 것이 바로 분자식이에요. 그래서 CH2 그 다음에 n 이렇게 한 게 바로 분자식이다. 그런 다음에 또 여러 실험을 통해서 뭐 NMR이라든가 IR이라든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배열, 결합된 배열을 찾아낼 수도 있더라. 소위 작용기 같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기 같은 걸 찾아내면 나중에는 뭐까지? 시성식, 그 다음에 시성식 또는 구조식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자식 알아내는 실험 과정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우선 문제를 읽어볼까요? 현재 분자식이 CXHY. 자, 분자식이라네, 분자식. 마지막 단계. 현재 방금 제가 설명한 거의 마지막 단계. 요거에 대한 얘기요. 분자식이 이것인 기체 1.16g은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리터래요. 1리터. 그러면 우리 이 정보로부터 뭘 구할 수 있을까? 몰수 또는 몰질량. 이런 걸 구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거 구할 수 있다 해놓고 그냥 넘어가 보자고 계속 읽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질량 구성비는 탄소는 92.4%, 수소는 7.6%였다. 그런 다음에 XY 구하라. 됐네. 그러면 현재 질량 구성비, 질량 존재비 이 정보를 이용하면 먼저 이 정보 이용하면 이걸로부터 뭘 구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원자량 나눠져 소위는 먼저 어디? 실험식을 1단계로 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뭘 구한다? 몰질량, 소위 분자량을 구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실험식에다 적용하면 2단계로 실험식을 적용하면 최종 누가? 분자식이 얻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설계를 먼저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1단계부터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1단계 현재 탄소와 수소의 질량 존재비가 92.4% 대 7.6%. 자, 이거를 또 여기서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100g 있다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92.4%는 92.4g일 테고 7.6%는 7.6g이 되겠죠. 그런 다음 이들을 몰수비 원자의 몰수를 바꾸자. 하면서 탄소는 나누기 12, 수소는 나누기 1. 그러면 수소는 바로 나오네. 7.6인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92.4 나누기 12 하면 얘는 7.7.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사실상 자, 이거 존재비를 정수화 해보면 사실상 1대1이겠네요. 그쵸? 1대1. 그쵸? 1대1이다. 1대1이다. and 실험식은 뭐였던 거예요? 실험식은 CH가 실험식인 거예요. 실험식이 제1단계에서 나오네요. CH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실험식량은 또 얼마인가요? 실험식을 가지고 분자량 구하듯이 몰질량을 찾은 거예요. 그럼 실험식량은 탄소가 12, 수소는 1이니까 13이 되겠죠. 13g/mol 이같이 되겠죠. 자, 우선 1단계 이렇게 끝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우선 먼저 주어진 정보부터 분자량을 먼저 구해보자. 자, 그거는 뭘로? 기체였으니까 PV는 nRT 얘를 이용하는 거죠. 즉 또 몰질량 찾아야 되니까 이 몰수를 좀 더 풀었어야겠죠. 얘는 몰질량분의 질량 곱하기 RT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몰질량 M은 식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M 넘기고 PV 넘겨 받으면 얘는 PV분의 질량 곱하기 RT. 자, 그러면서 값을 이제 대입해 볼까요? 압력은 1기압, 부피도 1. 그럼 분모 다 사라졌네. 그 다음에 분자 1.16g 거기다 곱하기 현재 0도씨였기 때문에 RT 곱은 얼마예요? 22.4죠. 그래서 이걸로 분자를 구하면 1.16 곱하기 22.4 해주면 얘는 26g/mol 이렇게 분자에 나왔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 자, 실험식량하고 방금 분자량 구한 거 이거를 이제 연결하면 즉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13 곱하기 n 한 것이 이게 바로 뭐랑 똑같아야 된다? 분자량이 26과 같아야 된다. 하면 n이 얼마? n은 2. 따라서 분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C2H2. 얘는 아세틸렌이네. 아세틸렌. 그쵸? 아세틸렌. 분자식 보고 딱 아세틸렌이다. 좀 많이 연습해서
보자마자 이거 아세틸렌이었네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으면 좋아했었죠. 그러면서 아세틸렌이었다. and x는 2, y도 2. 그러면 합은 얼마? 합은 4. 해서 답은 3번 되겠어요. 됐죠? 요즘은 이런 문제는 대학교는 잘 안 내긴 하는데 그래도 알고 있긴 하자고 했죠. 이런 형식으로 푼다라는 거. 됐어요. 이번에는 47회 17번 문제. 약산 HA, 해리 반씩 나와 있고, KA도 알려줬네요. 10의 마스 6순이라고. 뭐, 특별한 정보 없으니까 바로 보기 기업번 와서, 기업번, 일몰농도 수용액의 pH 구하래요. 자,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요? 기업번은 약산 수용의 pH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약산 수용의 pH 구하는 공식, p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a 마이너스 로그의 HA의 농도 하면 되죠. 그러면서 pKa는 얼마? 이 값은 현재 6이고요. 초기 농도 얼마? 1몰 농도. 그러면 가로와는 6 나누기 하면 pH 얼마? 3이다. 빠르죠? 이렇게 하면 금방 3이다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표현 계산해서 풀이하지 말고 공식 외우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기업번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해리도 알파 구하래요. 그러면 해리도 알파는 약산수에서 해리도 알파는 HA의 농도분의 KA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값이 얼마? 초기 농도는 얼마? 0.01몰 농도고 KA는 10의 마스 6승이니까 루트 안에 얼마? 10의 마스 4승 루트 씌우면 얘는 10의 마스 2승 됐죠? 그런 다음에 퍼센트로 바꾸려 했으니까 곱하기 100%면 얘는 1%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해리 백분율은 0.01 몰농도 수용액이 1 몰농도 수용액보다 작다. 자, 해리도 디귿번 해리도 방금 위에 했던 이 식에 의해서 농도 얘가 낮아질수록 해리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 원리죠. 그러면 0.01 몰농도 수용액이 1 몰농도 수용액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자, 이 디귿번 상당히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니까 희석 시 해리도 증가한다. 요거 꼭 좀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했죠?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47회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현재 착화물이 여기까지가 착화물, 즉 CL마스 떼고 나면 플러스일까 하면서 지금 착화물은 징크에 그 다음에 물이 3개에 CL이 하나 그리고 바깥전화 플러스일까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서 중심 원자 찾는다면 중심 원자는 징크 플러스 이가고요. 그렇죠? 30번 징크 플러스 이가. 그러면 디오비탈 전자 10개. 자,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배수가 얼마예요? 배수가 4. 그러면 배수 4이면 그러면 구조는 평면 구조 또는 삼면체 구조일 텐데 얘는 삼면체 구조죠. 삼면체 구조. 자, 우리가 평면 구조 배수 4에서 평면 구조인 거는 자, 평면 구조, 플래너 구조를 말하는 거죠. DSP2 혼설 갖는 평면 구조는 언제 평면 구조가요? 중심 원자가 PT 플러스 이가. 첫 번째 중심 원자가 PT 플러스 이가. 디오비탈 전자 8개 있죠. 그 다음에 또 금 플러스 3가 역시 디오비탈 전자 8개 있어요. 자, 이들이 리간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배수 3면 평면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켈 플러스 이가. 4주기 원자의 니켈 플러스 이가는 디오비탈 전자 8개이고요. 이해가 강장 리간드로 4개 있으면 그때가 평면 구조죠. 반대로 약장 리간드일 때는 무슨 구조예요? 약장일 때는 삼면체 구조. 자, 이거 상당히 유명한 거죠. 니켈 청물. 니켈 플러스 이가가 4배의 청물 만들 때 리간드 종류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소위 얘는 강장 리간드가 있으면 그때는 플래너 구조, DSP2 혼성 구조 갖게 되고요. 이해가 약장 리간드로 배이소 4자를 갖게 되면 그때는 TD 구조, sp3 혼성 구조 갖는다. 약장 리간드로 예를 들어 F 마스, CL 마스, BR 마스, I 마스 이런 애들 할로겐 음이온을 가질 때 그때는 삼면체 구조 갖게 되죠. 자, 이거 상당히 유명한 걸로 배이수 4에서 평면 구조 언제 갔는지 이거 여러분이 꼭 데이터 암기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징크 플러스 이거는 방금 말한 평면 창물의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 삼면체 구조다. 혼소비탈도 sp3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구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D10이니까 얘는 구조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 꽉 찼다. 이는 또 반자성. D10은 전자 꽉 차 있기 때문에 구조가 무슨 구조든 삼면체든 그 다음에 또는 선형 구조든 어떤 구조가 되든 반자성이에요. 알았죠?
자, 이와 같이 해석해 놓고 그런 다음에 기억부터 배수는 4이다. 맞았죠? 구조는 평면사각형이 아니라 삼면체 구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1몰랄농도 수용액의 어느 점은 자, 수용액 어느 점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디귿번은 바로 이걸 묻는 거죠. 델타 TF 하면서 이것은 I 곱하기 몰랄농도 곱하기 KF 하면서 현재 얘는 차기온 하나 부분과 CL- 이렇게 두 개로 회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I는 2가 돼요. 그 다음에 몰랄농도 1몰랄농도 곱하기 KF는 1.9로 풀어요. 그러면 어느 점 내림 값은 3.8도씨. 따라서 어느 점 자체는 얼마다? 마이너스 3.8도씨 돼야겠죠? 그래서 디귿번 역시 틀렸다. 자, 명심하세요. 네, 대괄호 바깥에 있는 애들은 대괄호 바깥에 있는 이들은 무엇이다? 이들은 이온으로서 물에 녹아들어가면 해리가 된다. 하지만 대괄호 안에 있는 이들은 요렇게 물 3개 또 CL 마이너스 이들은 니간드로서 니간드로서 수용에 녹아도 해리가 일어나지 않죠. 해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 다음 이온은 해리가 돼서 모두 다 해리돼서 나온다. 이렇게.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그 다음 마지막 리을번. 일몰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과량의 HNO3, 즉, H 플러스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금 여기 CL 마스랑 H 플러스를 만나서 뭘로? HCl로 침전될 것이다. 침전되는데, 일몰당 CL 마스 얼마 나오게 됐어요? 역시 1몰 나오게 돼 있죠? 따라서 1몰에 HCl이 침전된다. 맞았네요. 됐죠? 상당히 잘 묻는 질문 중에 하나. 대괄호 안에 있는 CL은 리간드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로 AG 플러스를 가했을 때 대괄호 안에 있는 CL 맛은 침전되지 않는다. 이 개념이요. 꼭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47회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지금 벌써 세 번째 다시 촬영 중인데, 문제 오류 때문에 그래요. 문제 오류. 이거를, 어떻게 매끄럽게, 제가 아는 거대로 다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오류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한참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다 하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다시 촬영하고 해서 이번 벌써 세 번째인데 자, 여기서 오류 부분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아마 여러분 또 풀면서 이상하다 할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설명해 좀 해줄게요. 자, 아무튼 자 볼게요. 현재 100도씨에서 1리터 밀폐된 용기에 이 얘기 나오면 부피 일정이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 A가 B가 되는 방인데 밑에 보니까 A는 4몰 농도에 출발해서 2몰 농도가 되고 있고 B는 0에서 출발해서 3몰 농도 되고 있어요. 즉 A는 이만큼 사라질 때 B는 3만큼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개수가 확정되지죠. 두 개 A 가스가 반응하면 세 개의 B 가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평형 농도까지 알고 있죠. A는 2몰 농도다. B는 3몰 농도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평형상수 KC도 구할 수 있게 되죠. 2의 제곱분의 3의 세제곱. 그러면 KC는 4분의 27 이렇게요. 됐죠? 자, 우선 KC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 자, 됐어요. 그런 다음에 기억부터 보니까 평형상수는 4분의 27이냐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이거는 틀린 보기예요. 틀린 보기. 그냥 제가 여기서 핑계 대지 말고 명확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틀린 보기가 돼요. 즉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가로 열고 KC 구하라. 이걸 명시를 해줬어야 될 문제예요. 이거를 명시해 줬어야 될 문제인데 자 여기 연도를 보세요. 이게 47회차. 그러면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게 22년이니까 이게 자그마치 15년 전. 그럼 몇 년도야? 2007년도. 자, 이쯤에는 KP, KC 그렇게 크게 구분 안 했어요. 구분 안 해서 현재 주어진 정보 봐라. 주어진 정보가 몰롱도 나와 있고 이 몰롱도로부터 평형상수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이 평형상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형상수야. 뭐 이렇게 풀어라. 자, 이런 얘기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하면 틀린 풀이가 돼요. 우리가 기체 반응에서는 평형상수다 하면 이 평형상수 K는 누굴 말하냐면 분합으로 구한 평형상수 KP가 바로 평형상수가 되는 거예요. KC가 아닌. 따라서 우리 뭘 해줘야 돼요? 이 KC를 KP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바꿔주면 얘는 델타 N께서 1이기 때문에 KP는 KC 곱하기 RT에 대해서 1승 해서 자 RT 곱을 뒤에다 곱해 놓은 거 이게 바로 진짜 평형상수예요. 그러니 이 말이 빠져 있으면 원미를 말하면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원미를 말하면 틀린 보기 되지만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통용되는 거라 어쩔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표시해 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다 껴 넣어 놓자고요. 그러면 이제 맞는 보기가 돼요.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기업번 설명됐고요. 좀 이번엔 좀 매끄럽나 모르겠네. 아무튼 옛날에는 틀리고 옛날에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런 보기 만나면 참 해설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아무튼 니은번 그다음 볼게요. 니은번은 A의 초기 농도가 4 몰농도일 때와 8 몰농도일 때의 표형상수. 표형상수는 오직 온도만 의존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맞았죠. 그다음에 디귿번 온도를 200도씩 올렸대요. 현재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인 상황인데 온도 올렸대요. 그러면 온도 올리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표형상수는 작아진다. 즉 역으로 표형 이동한다.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 역으로 이동하니까 A는 이몰 농도보다 뭐 해야 돼요? 이몰 농도보다 커져야 된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와 같이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이게 기억번 가지고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은 가을고 KC 또는 KP 꼭 명시해 주니까 이 부분 걱정하지 말자. 옛날 문제들은 옛날에 이렇게 풀었나 봐 하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47의 20번 문제.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게 나왔는데 현재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펩티드 결합이 있죠? 여기 이렇게 펩티드 결합. 그러면서 이 펩티드 결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얘는 어 현재 왼쪽에선 CO 카본일기 있는 데서는 여기는 OH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질소 있는 데서는 이렇게 아민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여기 카르복실산기에 있는 OH와 아민 H가 서로 요 둘이 바로 뭘로? 이 둘이 물로 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결합된 게 바로 이게 바로 펩티드 결합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펩티드 결합 그 다음은 쭉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가 한 놈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가 또 한 놈이었던 거고 두 개가 펩티드 결합을 해가지고 펩티드 결합을 해서 현재 고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 거부터 한번 해보면 이게 아미노산이네요. 그쵸? 한가운데 CH2 있고 오른쪽에는 COOH 카르복실산 왼쪽은 NH2 이렇게 NH2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카르복실산 부분에 산 부분에 그 다음에 아민기가 있다. 이게 바로 아미노산이죠. H가 또 두 개 있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반대편도 역시 아미노산이죠. 그쵸? CH 있고 오른쪽에 COOH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아민계 있고 그다음에 요 탄소에 CH2 그다음에 벤젠골이 이렇게 두 개가 펩티드 결합으로 쭉 반복되면서 연결된 거. 자, 그런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라면서 우선 제일 먼저 축합중합된 고분자죠. 그쵸? 물이 빠져나가는 반응을 축합 반응 해서 니은번은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물을 가해서 가수분해 되면 다시 원래로 지금 제가 보여준 같이 이렇게 잘리게 되죠. 그래서 가수분해가 가능하다 맞았고요. 여기 펩티드가 끊어지면서 가수분해 일어나는 거예요. 물 중에 OH 부분은 OHCO에 H는 질소에 이렇게 가수분해하면서 결합되면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단당체로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여기 NH 이런 게 있으니까 수소 결합 당연히 가능한 거죠. 기억도 맞았다. 해서 답은 기억은 이것 5번이 되겠네요. 몇 가지 원리만 알면 간단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화학 문제라기보다 생물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자, 자 아무튼 됐어요.